안녕하세요. 수학이 대학을 좌우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제 경험상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표로 학원으로 수학을 달리고 있는데요. 내 아이를 보면 분명히 선행도 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봤는데 현행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적이 있으셨나요? 문제를 설명해주면 이해는 곧잘 하는데 혼자 풀 때는 오답이 많기도 하고 조금만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면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수학 학습에서의 문제점은 모두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셨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몰라 어머님들도 학원도 아이도 모두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제대로 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제가 저희 큰아이에게 작은아이 수학을 좀 가르쳐줘 라고 하니 놀랍게도 아주 치밀하게 이것만 파더라고요. 오늘 영상 보시면 이것 때문이었구나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떻게 이거를 학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엄청난 꿀팁도 드릴 테니 꼭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우리 아이들 수학 참 어려워하죠. 아이들이 수학을 왜 공부해야 하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답하시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수학이 이과 과목이 아니라 문과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논리의 학문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학문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저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도 명확한 답이 있다는 건데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논리의 비약 없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가면 수학은 확실한 답을 준다는 거죠. 먼저 고백을 하고 시작하자면 저는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 다행인 건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아이들이 수학을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일찍 수학을 시작하고 저희 때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수능을 보면 수학은 갈수록 쉬워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던 부분들도 많이 사라졌고 28년도 대입 개편안을 보면 미적분투와 기하도 배제된 걸 알 수 있고 킬러 문항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수학을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여기서 수학이 가장 중요한 단계별로 접근하기 위한 수학을 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많이 궁금하셨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건 바로 개념입니다. 이해하신가요? 어머님들도 선생님들도 개념 가르치시지 않고 문제풀이로 바로 접근한 적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 채로 문제를 풉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주로 틀리는지 한번 볼까요? 쉬운 예를 들면 두 자릿수 덧셈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오죠. 아이들은 눈으로 보면서 또는 가르치는 사람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표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난 저 문제는 너무 쉽고 난 저 답을 알아.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세 가지 방법을 자세히 보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수를 나눠서 계산하거나 먼저 1의 자리 수로 10을 만들고 계산하거나 어림값을 잡아 계산하는 수만이 아니라 자릿수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그 세 가지 방법의 차이를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문제 푸는 걸 보시면요. 결과적으로 답은 맞지만 과정을 틀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집 보세요. 너무나 친절하게 개념이 설명되어 있고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기본 문제, 그 기본 문제들을 활용한 유형 문제, 그리고 약간의 심화 문제, 단원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문제를 잘 보시면 아이들이 뭘 다각형이라고 하는지, 그 다각형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 가능한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선분, 직선, 수선을 개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아이들도 많지 않고요. 당연히 눈으로 보니 안다고 생각하고 자세히 이해하고 습득하는 과정 없이 알 것 같은 느낌만으로 문제를 풉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개념을 가르친 저만의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습서까지도 필요 없고요. 문제집에서 개념이 잘 설명되어 있는 페이지를 먼저 아이에게 혼자 읽어보고 공부하게 합니다. 물론 설명이 필요하고 처음 등장하는 개념은 조금 도와주셔야겠죠.
그 다음 책을 덮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질문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각형은 각이 몇 개지? 변은 몇 개지? 라고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변이 뭐야? 각이 뭐야? 그럼 다각형은 몇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그게 뭔데? 그럼 그 다각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오, 평행사변형은 그럼 다각형일까 아닐까? 평행사변형이 다각형이라면 왜 다각형일까? 아니면 왜 아닐까라고 열린 질문을 하고 아이가 스스로 그 개념을 설명하게 해주세요. 말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다면 개념 페이지를 복사하신 후 아이가 설명해야 하는 부분을 지우고 다시 복사하셔서 개념 문제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아이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쉬워 보이시죠?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뭉뚱그려 답하거나 아는데 설명이 힘들다고 한다거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개념을 잘 설명했다 싶으시면 그때 문제를 풀려보세요. 초등 단계에서는 심화 문제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개념을 활용했을 때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했고 그렇게 중학교 과정까지 저와 수업하고 아이가 테스트 후에 바로 경시반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킬러 문항이 없어졌는데 왜 아이들은 더 어렵다고 느끼는 걸까요? 전에는 킬러 문제의 유형들을 학습하고 어떻게 푸는지 외워서 연습을 했는데 이제는 개념을 조금 비틀어 문제를 내니 아이들은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고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 킬러 문항들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수능의 목적은 대학에 와서 공부가 가능한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게 개념을 확실하게 인지했고 그걸 활용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평가가 됩니다. 수학은 개념을 알고 응용할 수 있는지, 국어, 영어는 지문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꿀팁을 드리자면 연산은 그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수능에서 연산 실수로 틀리는 문제가 많을까요?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해 손을 못 대고 답을 못 구하는 문제가 많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답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한 문제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에 해야 하고 수학의 도구가 연산이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너무나 좋은 문제집들이 많죠. 요즘이 바로 엄마표 전성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이때도 또 한 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출판사마다 문제 유형이라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 출판사 책으로 개념부터 시작해서 심화까지 하지 마시고요. 출판사를 중간에 좀 바꾸면서 진행하시면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행을 놓치지 마세요. 물론 선행도 필요합니다. 느리면 느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 조금 더 복습하며 진행할 시간이 필요해서 선행이 필요하고 잘하는 아이들은 선행이 곧 현행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옆집 아이, 앞집 아이, 엄마 친구들 보지 마세요. 전공한 아이를 제외하고 5살에 피아노 시작한 아이와 8살에 피아노 시작한 아이, 4, 5학년이 되면 누가 꾸준히 했는지에 따라 다르지 일찍 했다고 넘사벽으로 앞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탄탄하게 잘 가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뭘 더 보충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도 학원을 운영하지만 일대 다수 수업을 하는 경우 어머님들 기대만큼 우리 아이들에 대해 장단점까지 파악하고 보충해줄 수 있을 만큼 자세히 알긴 어렵습니다. 내 아이 내가 보고 필요한 부분 요구도 하시고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주세요. 나중에 저희 아이 공부시켰던 수학 개념 공부 방법으로 간단하게 양식을 만들어 부족다가 생기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도 많고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있어서요. 이제 2학년 1학기부터 조금씩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초등 5학년까지 학원 보내지 않고 제가 가르쳤고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만큼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듯합니다. 뭐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